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가 먹이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연중 발생하고 있는 AI 때문에 먹이 주기 행사가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5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삼성과 손잡고 시작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역의 반발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덩어리 규제로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도 그런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불필요한 제재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한 뒤 구미공단에서 대기업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마지막 방어막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그만큼 지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는. 나아가 수도권 내 기업 도시 허용과 유턴 기업 수도권 진입 시 혜택 신설, 대학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을 위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굉장히 편향된 잘못된 시각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를 들면 수도권도 살 수 없고 지방도 살 수 없어서 대한민국의 공멸로기로 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의 발전 계획을 지방이 스스로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분권단체들은 분권형 개헌 없이는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방과의 소통 없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도 안 되고 지방분권은 더더욱도 안 됩니다.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가 삼성과 손잡고 시작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능형 공장을 비롯해 종과 음식을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삼성과 함께 문을 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외부 전문가와 삼성,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각종 스마트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장 자동화 혁신을 이루도록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선정해 대거 육성합니다. 이동식 X선 영상기기 핵심 부품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의 탄소복합 응용 부품 상용화 등 7대 신사업 프로젝트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종가 음식과 고택 등 경북의 전통문화 자산을 상품화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삼성이 앞서 이룩한 기술 혁신이나 제조 혁신 이런 쪽을 지원해서 경북 지역 중소기업이나 신사업 창출하는 분들이 충분히 그쪽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구미 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탄소 성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혁신기업 300개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추진 계획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성과를 일부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새로운 창조경제 혁신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초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구상한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의 중소, 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24명이 다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구에도 이런 주택이 5천여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26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대형 화재 사고로 번진 데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괜찮을까? 2011년 허가를 받아 짓고 있는 대구 중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10층짜리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소방 여기도면 지금 보고 있는데 실은 대상이 아니네요. 소화기 설치로 먼저 가 있고.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 옆 주차타워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업지역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건물도 인접 건물과 불과 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44세대나 거주하지만 주차 면수는 98개. 그러다 보니 민원이 자주 일어나고. 주민들 간에 좀 이렇게 다툼이나 언쟁 같은 것도 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게 많이 험악하지는 않았는데도. 길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필로티 구조 1층은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이라 불 연기가 삽시간에 퍼질 수 있고, 외부 마감재 역시 의정부에서 문제된 대부분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폼 단열재라 화재에 취약합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좀 더 사용합니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구에서 2010년 390여 세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100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셋 중 2곳은 상업지역에 지어져 건물 간격, 주차 공간 등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 외벽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를 해야 하며 규정을 완화해 놓은 1층도 반드시 방화문으로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창문 방제 기술, 방화문 설치 등의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시는 외부 마감재 현황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긴급 점검하고 건축 허가 때 불이 잘 번지지 않는 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채소, 특용작물 분야에 886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 등 생산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원예 농가를 위해 낙엽 보온 커튼, 자동 보온 덮개, 지열 냉난방 시설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분야에 86억 원,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7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60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가 편리하면서도 전통의 품격을 살린 경북형 한옥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합니다. 올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한옥 모델 포럼을 운영하고 공사비를 대폭 낮춘 한옥 표준 설계도를 개발합니다. 올해 초 경북형 한옥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는 한옥 표준 설계도와 모형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범 한옥 건립 등 실수요자들에게 경북형 한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의성 지역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제역 방역과 접종 체계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돼지농가 길목에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정오쯤 돼지 270마리가 있는 본사에서 비육돈 15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겁니다. 방역당국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 정밀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오지만 당국은 사실상 구제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이 농장의 돼지 8,0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4일 구제역 발생 농가와
직선 거리로 1.3km 떨어진 농가로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전 농자하고는 전부터 12월 31일부터 역학이 걸려 있는 농가입니다. 출하 차량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 걸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4일 이후 추가 의심 신고가 없어 이번 주 짐정 국면을 자신했던 경상북도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맘때 낙동강변을 찾아오는 겨울철새, 독수리의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서식 환경이 나빠진 데다 조류독감의 여파로 먹이주기 행사도 중단됐기 때문인데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에게 돌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독수리의 월동지가 된 고령군 계진면에 올해도 어김없이 독수리가 찾아왔습니다. 2m 가까운 긴 날개로 하늘을 선회하며 먹이를 찾아보지만 넓은 벌판에 먹잇감은 없습니다. 인근 축사에서 나온 거름더미에도 한 무리의 독수리가 있지만 마땅한 먹을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같이 힘이 없고 앙상해 보이기만 합니다. 지난해 초에는 이 자리에서 굶어 죽은 독수리 3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많게는 200마리 안팎까지 찾던 독수리가 올해는 5, 60마리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여파로 지자체 차원의 먹이주기 행사가 중단되면서 극심한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 못했죠. 하려고 계획만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전북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 가창오리에게 돌리며 먹이주기 중단 지침을 내린 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가금류의 공장식 집단 사육과 항생제 남용 등이 조류독감의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비과학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새의 영양 상태가 나빠져 더 쉽게 감염되고 먹이를 찾으러 많은 곳으로 분산 이동해 전염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철새들을 숙주로 지금 삼아서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가 없음으로 해서 더 이동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로로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 등 서식 환경 악화이다 조류독감의 불똥까지 튀며 철새들이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환자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아버지에게만 입원 동의서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대구의 모 정신병원 A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A 병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21살 B씨를 입원시키면서 친권을 가진 B씨 아버지의 동의서만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 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올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연패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삼성 선수단을 석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소 늦은 시무식과 함께 나눈 새해 인사. 새해 삼성의 캐치프레이즈는 최강 명문 구단으로 함께 나가자며 투게더 굿투 그레이트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도 해보고 손을 한번 맞잡으면서 올해의 우리가 원하는 5연패의 달성을 꼭 이루고자 합니다. 새 시즌의 목표 역시 당연히 우승. 해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돼 이뤄냈기에 올해도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대구 시민야구장이 마지막 해니까 유종민을 거두기 위해서 한 5연패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빠져나간 선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화두는 그 빠져나간 선수의 어떤 공백을 메우는 해로 잡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19단 시대가 열리고 배영수 등 일부 베테랑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2015 시즌도 그 어느 해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주장으로 뽑힌 박성민 선수의 각오에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지킬 건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 해의 시작을 알린 삼성 선수단은 오는 15일 괌으로 떠나 5년 연속 우승을 향한 당금질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포항 울릉간 대체 여객선 운항이 계속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준비를 제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군은 당초 선플라워호가 선박검사로 휴항에 들어가는 지난 5일부터 대체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사인 대저해운이 강원도 여객선인 시스타 7호를 용선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건 불과 닷새를 앞둔 지난달 말. 겨울철 잦은 기상 악화로 시험 운항과 선장 적성 검사 등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선플라워호가 휴항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제 결정을 내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휴항 시점에 맞춰서 대체 선박이 운항이 가능한데. 울릉군은 당초 지난해 9월부터 대저해운에 대체 선박 협의를 요청했지만 선사 측의 늑장 조치로 운항이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저해운에서 장흥에 있는 오렌지를 가져오겠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는 장군에서 말이지 안 된다더라. 그걸 미리 자기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은. 그러나 대저해운은 장흥 쪽 선사인 대하 계열사와 용선을 협의한 건 맞지만 무산된 사실을 이미 지난해 11월에 울릉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9월쯤에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장흥 걸로 대하측하고 얘기를 해주는 걸로 했었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10월, 11월쯤 돼서 최종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해줬죠. 여객과 차량을 함께 실을 수 있는 시스타 7호는 해상 여건이 호전되면 시험 운항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식 운항은 일로도 오는 주말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계기관과 선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포항 울릉간 대체 여객선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분야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 소속 기초단체의 경쟁력이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단위 84개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울산 울주군과 전남 영암군, 대구 달성군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동원기업 대표 우영배 씨 50만 원, 경산시 암양면 농가주부모임 회원일동이 50만 원, 두원전설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 군위군청 김영만 군수와 직원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광고산업협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지역 광고 대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머 세인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엄복태 회장은 취임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여파로 지역 광고 대행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광고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훔친 금목걸이를 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5시간 반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대구 중구의 한 병원 2층 화장실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난 38살 김모 씨가 오후 1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달서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동성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금목걸이를 삼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늘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동료의 월급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몰래 빼 사용한 혐의 등으로 26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달서구의 한 금속업체에 함께 다니는 동료 24살 김모 씨에게 월급 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1년부터 약 2년 동안 48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확정됨에 따라 참여 농가에게 이달 중으로 우선 지급금과의 차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